네, 제2차 시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 다루어지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는 이른바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2조 1호 중개로부터 2조 6호 중개보조원까지 총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용어의 의미 파악도 중요하고, 이 6개의 용어는 상호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그 유기적인 연관성도 유의해서 살펴두셔야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용어의 정의가 2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3조가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부를 겁니다.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것이 중개라고 하는 거죠. 분설하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세 번째, 알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본법이 3조에서 정하게 될 그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과 같은 거래 당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리 득실 변경에 대한 알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법률행위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한 거래 당사자들이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과 같은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즉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가 성사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행위가 바로 중개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법 2조 2호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라이센스 취득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 속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이 되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단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 있는 것에 불과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그 용어들은 변형되어서 활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중개업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이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행위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을 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983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었었죠. 그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허가제 형태로 제정이 되었다가 1999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개편되어 중개업 등록제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로서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고 앞서서 보셨는데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거죠. 자격을 취득했으면 공인중개사, 등록을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어떠하냐? 법상 권리의 주체인 사람은 법인과 개인으로 양분하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크게 양분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양분할 수가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데 사실은 등록도 행한 적이 없는데 구기득권이 인정이 되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되는 자가 있습니다. 등록한 것으로 그냥 간주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호칭합니다만 그 표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강학상 부칙제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그냥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3분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2조 5호가 정의를 했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중에 유독 2조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문장 속에 괄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괄호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 민법상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용자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피용자 신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민법상 법인을 구성하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임원이나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임사원도 이 법은 소속공인중개사라고 칭할 것이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법인의 임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활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공인중개사법 2조 6호는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나갑니다. 아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갔죠. 근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었지만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과 같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공통점도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가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간결한 입법을 위해서 이 법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부를 때에는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고용인인 건데, 고용인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고용인도 있고 없는 고용인도 있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고용인을 중개보조원이라고 이 법은 구분하여 호칭해 각각의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6개의 용어는 용어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2조 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중개를, 네 번째 업으로 행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고 했었었죠. 그런데 중개가 무엇인지는 2조 1호가 이미 용어의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개를 용어의 정의 내용 그대로 연결해 보면 결국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의 관계는 중개는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그 등록을 한 자를 호칭해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구기득권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금 와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강의를 진행하는 저나 다 눈, 코, 입, 팔, 다리가 있는 하나의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사람, 즉 자연인이죠. 법인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으로서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유일한 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 2호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의를 한 겁니다. 자격을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까지 했다면 그 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칭할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다면 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호칭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었다면 그 자를 이 법은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할 것이며, 공인중개사법 2조가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양자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 소속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무 보조하고 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보조한다는 점은 같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양자를 통칭하여
표현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2조가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한 6개 용어의 개별적 의미와 그 6개 용어 상호 유기적 연관관계를 살펴봤습니다.